자,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 테마 12번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 세법 핵심 테마 12번째인데요. 소득세 총설 및 양도소득세 개요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득세법에 여러 소득의 종류가 있는데 양도소득세,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를 한번 봅니다. 소득세라는 것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과세합니다.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법인세부가 되고요. 또 실현된 수익에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개인주의 과세합니다. 소득세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주의로 과세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럴 때 소득세 과세 방식이 있습니다. 소득세는 여러분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자 배당 여러분 자, 소득세법에는 자, 종합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종합소득이 있고 소득세법에는 소득이 8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종합소득에 6가지가 있고요. 종합소득에. 자, 그 다음에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이렇게 소득세법에는 소득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또 그 다음에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를 여러분이 달달 저처럼 외울 건 아니고요. 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고 할 때 이 사업소득이 물론 우리 시험범위에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사업소득에서 가끔씩 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험은 양도소득세에서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럴 때 이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은 1년을 단위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단위로 전부 다요 벌어진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세 발생해요.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사업소득 발생해요. 전부 다 이걸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 이게 종합과세 방식입니다. 말뜻만 살짝 이해하시면 되고요. 분리과세 소득은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 같은 것은 14% 세율로 따로 소득세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면 그 2천만 원 이하의 나의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저의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종결하는 과세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일용직 근로소득 같은 거, 자, 노가다 건설 현장에 나가서 소위 일용직 근로자가 자, 일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떼고 애초에 소득 지급하는 곳에서 세금을 떼고 일당을 줘요. 그럼 제가 받은 일당, 이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저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편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분류과세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이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냐? 분류과세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부동산 팔면 따로 양도소득만 구분해서 과세하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품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러면 틀려요. 양도소득만 따로 계산하는 거지 여러분의 종합소득, 즉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과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구분해서 과세한다. 옳은 지문으로도 시험에 나오고 포함하여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이것만 잘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있습니다.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이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한번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편하게. 자, 그 다음에 소득세 납세문자는 개인인데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합니다. 거주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 그러면 항상 소득세에서는 우리나라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거주라고 합니다. 가수 싸이를 떠올리시면 돼요. BTS를 떠올리면 됩니다. 자, 가수 싸이는 거주자다 보니까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도 모두 과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 해외 나가서 벌어진 소득 전부 다 우리나라 국세청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문자는 그냥 거주자 안 되고 양도를 이제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 고수 둔 거주자만이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는 국외 자산에 대한.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예요.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비거주자 그러면 여러분 팝가수 마돈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팝가수 마돈나는 우리나라 국내 주소도 없죠. 183일 이상 거소도 없죠. 그러니까 비거주자입니다. 자, 마돈나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잠실에서 공연해서 소득 발생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세청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자, 비거주자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마돈나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우리하고 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도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과세 범위가 국내로 제한되죠. 비거주자.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국내, 국외에서도 다 과세합니다. 자, 납세 지역 거주할 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고 비거주자는 주소나 거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국내 사업장 수레지.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수레지. 국내 사업장이 없다 마돈나가 그럼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잠실에서 공연했어요? 그럼 잠실 관할 세무서예요. 이런 식으로 거주할 때 주소지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세는 여러분요. 자, 대표적인 국세고 또 유통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한다, 왔다 갔다, 분류과세합니다. 그래서 양도성만 따로 구분해서 분류해서 과세하고요. 사업성 없이 양도에 과세하는 게 양도소득입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 세율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 양도소득세도 분할 납부 허용됩니다.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요. 근데 물납은 역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대상을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상은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토지 건물 대상입니다. 왜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고 건물이라고 하냐면 건축물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건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 당연히 대상이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돼요.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네.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다. 자, 근데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만 임차권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요. 또 상가 임차인의 지위로서의 점포 임차권 아니에요.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 큐대, 커피숍 판개 이런 시설을 권리금 받고 다른 임차인한테 넘길 때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 큐대가 양도세 대상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다. 어권, 광업권 등 일체 무채상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됩니다.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본계약 체결해서 나중에 아파트 완공되면 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 꼭 기억합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요, 이렇게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 채권, 주택상환 사채 같은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 채권이나 사채도 대상이 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계약금을 지급했으니까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기타 자산 중에서요. 특정 시설물 이용권권, 골프, 콘도, 헬스클럽 이용권 같은 명칭 불문하고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대상이 되고 또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 포함 이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그런 주식도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런 회원권 같은 것도 대상이 된다. 또 자, 영업권은 반드시 여러분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뭔지도 알으셔야 되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 거지 단순히 사업용 고정사업과 분리되어 단순히 영업권만 양도하면 이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고 또 이런 것도 포함한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기타 자산에는 또 특정한 주식도 대상이 되는 게 있어요.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요. 이 요건을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50, 50, 3년 내 50 요건을 갖춘 특정한 법인 주식도 양도세 대상이 되는 게 있다더라.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수업종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그래서 골프장,
스키장, 휴양, 콘도 같은 것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인데 골프장 법인에서 스키장 법인에서 부동산 빼면 뭐 있겠습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 법인에서 80% 넘어요. 와우, 부동산 많죠? 이런 법인은 단 한 주를 매각하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요건을 갖춘 주식도 대상이 되는 게 있다더라 알아두시고 이주권 중요합니다. 여기에 자, 이주권은 꼭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과 함께 항도하는 이런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수용당한 지역에서 수용당한 개발자구역 내에서 수용을 하는데 건물을 옮겨질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그럴 때 이주권은 대상이 되는데 다만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따로 구분 신고하면 이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반드시 이주권은 뭐와 함께? 부동산과 함께 항도하는 이주권이 대상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주권. 자,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도 일정한 주식은 또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같은 이런 것들. 또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가 항도하거나 장외 거래할 때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대상이 됩니다. 원칙은 대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할 때 양도세 안 내잖아요. 그 다음에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중에서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일정한 것은 또 대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파생상품, 금융상품이며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파생상품은 그냥 제목만 아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 필요 없습니다. 파생상품은 금융상품 대상이 되는 게 있다더라만 아시면 되고, 요건 꼭 알아셔야 됩니다. 이게 2021년도부터 이제 신탁 수익권이 대상이 추가됐습니다. 양도세 대상에. 그래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있죠. 이것도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도 이제 2021년도부터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신탁 수익권 대상이다. 신탁해서 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때,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해서 신탁 재산에 대한 지배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된다? 그러면 신탁 재산 자체를 양도한 것을 봅니다. 이때는. 하여튼 신탁 수익권 대상이 된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양도세 대상이 됐다는 거 꼭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대상인 것과 아닌 것들을 쭉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인 것과 아닌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또 테마에서 또 양도세에 관해서 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